자, 최대 공약수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TV중학수학이라든가 이런 교과서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긴 할 텐데요. 자,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우리는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12와 그다음에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두 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6이 12, 6, 6이 36. 아직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죠. 다시 한번 2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2, 1은 1, 2, 3은 6. 자, 이렇게 해서 나눈 몫이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나눈 몫이 서로소일 때, 그쵸? 자,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서로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서로소라는 건 바로 뭐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1뿐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두 수를 동시에 나눠서 그 나눈 수들의 곱으로 최대 공약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자, 그런데 나눗셈 말고도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최대 공약수는 물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라는 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보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자, 이번에는 36이라는 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곱해진 각각의 소인수들을 보는데요. 만약에 지수가 똑같으면요. 그때는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달라요.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 중에서만 찾는 겁니다. 공통으로 있는 소인수 중에서 만약에 지수가 다른다면 그 중에서 지수가 어떤 걸 선택한다? 작은 걸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나눗셈 방법을 이용하나 아니면 바로 이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나 어때요? 결과는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밑에 소인수가 같은 것들끼리 이렇게 줄을 잘 맞춰서 써주는 게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팁 중에 하나라는 거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최소 공배수라는 건, 자, 각각에 대한 배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배수들 중에서 공통된 배수가 바로 공배수입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자,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마찬가지로 나눗셈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직접 한번 최소 공배수를 구해본다면 12와 24와 48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번엔 세 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은 셋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를 찾는 거죠. 자, 한번 찾아봤더니 6으로 나눌 수 있겠죠. 6, 2, 12, 6, 4, 24, 6, 8에 48. 좋아요. 자, 그러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또 2로도 나눌 수 있겠어요. 1은 1, 2, 4, 2, 4, 8. 자, 물론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수 6과 2를 곱하면 이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물론 나오죠. 그쵸? 자, 근데 최소 공배수는 셋을 동시에 다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셋 중에 둘만 나눌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은 안 되지만 2와 4는 가능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보다 나눗셈이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와 4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2로 한번 나눠보면 1은 2, 2, 2, 4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1은 2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는 그대로 내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셋 중에서 둘이라도 공통 나눌 수 있는 수는 이제 없으니까 1 외에는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떡할까? 바로
왼쪽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수까지 몽땅 곱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6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요? 바로 48이 되겠죠. 최소 공배수가 48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눗셈 한 거 보면서 선생님, 그럼 여기서 최대의 공약수는 24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선 주의해야 되겠죠. 최대 공약수 때 바로 이 마지막에 있는 나눗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12는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자, 24는 어떨까? 24는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 자, 48은 어떨까요?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습니다. 자,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요. 일단 사실 소인수가 모두 다 공통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통이지 않은 소인수도 우리는 사용을 할 거지만 자, 이렇게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지수가 제일 큰 거. 지금으로 치면 2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지금 모두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곱하기 3 해서 최소 공배수는 48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곱하기 5가 하나 더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최소 공배수에 곱하기 5는 쓸 거예요. 최소 공배수에서는요. 우리 소인수가 다 공통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개념 시간에는 여러 시간에 정리했을 내용을 선생님과 일단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로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수 사이의 관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시간에 이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자주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두 수는 A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G라고 했냐면 최대 할 때 greatest의 약자 G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는요. L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리스트 할 때 약자 L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수를 가지고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과정을 한번 나눗셈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다 나타내 볼까요? A와 B를 최대 공약수는 둘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죠? 그렇지, G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눠 떨어지는 몫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 몫은 소문자로 나타냅시다. A, B, 바로 이렇게. 됐죠? 소문자로 나타냈어요.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자, 또 나눌 수 있을까요? 또 나눌 수 있었다면 G가 최대 공약수일 수가 없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최대 공약수는 G고 그때 나눴을 때 몫은 A, B. 그러면 이 두 수 사이 A, B는요. 더 이상 얘네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는 A, B는 서로 소가 돼야 한다. 자, 그랬다면 이때 L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L은 쭉 곱해와서 소문자 A 곱하기 B 곱하기 G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문자 A는 또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G로 나타내면 몫이 소문자 스몰 a가 됐죠? 아, 라지 A는 스몰 a 곱하기 G. 자, 그렇다면 라지 B는 스몰 b 곱하기 G가 됩니다. 나눈 수와 몫을 곱해주면 나눠지는 수가 나와야 하니까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두 수를 한번 곱해볼게요. A와 B를 한번 곱해볼게요. 자, A와 B를 곱하면 라지 A는 스몰 a 곱하기 G라고 얘기했고요. 자, 다음에 라지 B는요. 스몰 b 곱하기 G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바로 위에서 보니까요. 스몰 a, 스몰 b에다가 G까지 곱한 걸 L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쵸?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스몰 a, 스몰 b, G까지 곱한 게 L과 같구나. 그러면 두 수의 곱은 결과적으로 뭐와 같아요? 그렇죠. L과 G의 곱과 똑같습니다. 즉, 두 수의 곱은 L과 G의 곱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두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아주면 좋은 게요. 이건 여러분 고등과정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두 수를 더하면요. 두 수를 더해도 그 더한 결과 안에도 최대 공약수 g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a 곱하기 g와 b 곱하기 g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분배 법칙 썼다고 생각하면 a 더하기 b에다가 g를 곱한 것과 같죠? 자, 두 수의 합 안에도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수의 차에서도요. a 곱하기 g에서 b 곱하기 g를 빼는 거니까 분배 법칙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a와 b의 차에다가 g를 곱한 것도 나와요. 즉, 이때 우리 두 수의 합이나 두 수의 차에도 그 안에도 최대 공약수는 그대로 살아있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 내용 여러분이 고등과정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